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2월 29일에 열기로 했고요. 대정부 질의 일정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기다리는 법안이 2개 정도가 되는데요. 특검법까지. 이거 관련해서 재표결 일정을 잡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야 합의점을 찾는 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이 문제를 조속하게 털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빠르게 재표결을 실시를 하자라는 입장이었지만 하지만 원내에서는 이제 비교적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결국에 야당과의 합의를 이뤄야지 그 재표결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야권에서는 이 이슈를 최대한 총선 앞까지 끌고 간다라는 예상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본회의는 1월 임시국회 회기 중 마지막 이제 다음 달이죠. 2월 네. 1일일 텐데 지금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이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월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정치권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세 번째 키워드 신년 기자회견입니다. 자,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으로 들리는데 이 회견 주인공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확하게 기자회견이 열린다라고 하는 네. 소식이 확정되진 않았고요. 일단은 회견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먼저 언론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4.10 총선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새해에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자,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도 아무래도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피습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대표 측이 설명하기로는 보다 일찍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지만 네. 지난 1월 2일에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복귀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까지 고려를 해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측은 더는 늦추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오늘?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무능과 실정으로 초래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진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총선에서의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국정이 위기다라고 진단을 해왔었는데 이를 풀어갈 수 있는 야당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강국을 위한 재원이라든지 한반도의 돌발적 국지전을 막을 안전판 마련 제안,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등도 회견에 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로 총선까지 딱 70일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룰이 선거 제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못한 상황인데 오늘 회견에서 비례제하고 이 공천 관련 입장도 나올까요? 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 유지 내지는 연동형 유지와 또 병립형으로 병립형이죠. 회귀하는 예. 문제를 놓고 거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친명 인사들이 정권 심판론이라든지 인적 쇄신론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86세대 정치인이나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향해서 불출마를 또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공천 관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병립형으로 또 회귀한다면 또 이전에 약속 어기는 꼴이다. 또 당내에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할 거로 봅니까? 이재명 대표가? 네, 민주당이 예전부터 다당제 정치개혁을 대선 공약을 포함해서 선언을 해왔었기 때문에 병립형 특히 권역별 병립형이 되면 약속을 파기하고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고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병립형 회귀하면 배신자로 찍힐 것이다라는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아직까지 당내에서 의견이 명확하게 수렴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주 의원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기도 어제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주제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범 운행 중인 기후 동행 카드 오늘로 시행 5째인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네, 지난 1월 23일에 예. 사전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틀 만에 판매량 1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행 첫날이 토요일이었는데도 이용자 수 7만 명을 바로 넘어섰고요. 같은 날 기준으로 지난 1월 26일, 27일 편의점 판매량을 또 제외를 하더라도 19만 장이 넘게 판매가 돼서 총 2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 이름에 기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카드가 아니고 교통 카드잖아요. 네. 아직까지 익숙치 않는 청취자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기후 동행 카드라고 했을 때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중요하다. 이런 함의가 있는 카드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교통정책 중에 하나로서 한 달 동안 서울 권역 내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또 따릉이를 포함한 네.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입니다. 야, 이 카드 하나로 모든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이 고물가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 정말 알뜰하고 또 절약하게 사는 사람들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초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최근에 초기 네. 물량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서 실물 카드의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실물 카드 사용은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그런 그렇죠.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발급되는 실물 카드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념품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시민들이 있었고요. 네.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기후 동행 카드 실물 카드를 2배 비싸게 판매하는 그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예. 이것조차도 이제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10만 개 정도를 추가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실물 카드가 조기 소진된 이유 중에 핸드폰 기종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핸드폰 기종 문제도 분명히 영향을 예.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카드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만 기후 동행 카드를 모바일 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이폰 사용자라든지 이런 다른 폰들은 그렇죠. 실물 카드 구입해야 되겠네요. 네, 앱 설치가 애플 보안 정책상 안 되기 때문에 되니까. 실물 카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현금으로만 카드 충전이 가능한 게 아마 또 이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 이제 이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여러 네. 시민들의 모습이 또 담겨져 있는데 일부 애로 사항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아이폰에서 앱이 안 되는 것도 불편했는데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는 걸 듣고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민도 있었고요. 네.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평소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기후동행 카드를 자주 쓰기 어려울 것 같았다라고 털어놓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서울 권역의 시내버스나 지하철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행 전에도 이 반쪽짜리 카드 아니냐 비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경기도까지 확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숙제가 남아 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하철만 보면 기후동행 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구간은 서울 내로 일단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 구간 카드 혜택에 적용되는 노선은 2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 신림선, 우이신설선이고요. 나머지 노선이라든지 또 서울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서울 시민들은 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가 어렵고 반대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기도민은 혜택사항이 아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앞으로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등이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또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용 범위는 점차 확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